도쿄의 한 중학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교실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선생님들마저 울컥하게 만들었는데요. 2024년 가을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사쿠라 중학교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년 7반 교실에서는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무라 아야였어요. 아야는 평소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좋아했지만 늘 한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입력이 생각보다 번거로웠거든요. 히라가나로 입력하다가 한자로 변환하고 때로는 가타카나까지 섞어가며 타이핑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목도 아팠어요. 특히 긴 문장을 쓸 때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친구 다나카가 빨리 답장하라고 재촉할 때마다 아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더 쉽고 빠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있던 아야는 옆자리 친구 미사키가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미사키의 키보드에는 평소에 보던 일본어 자판이 아닌 낯선 문자들이 가득했거든요. 네모반 듯 하면서도 둥근 느낌의 글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끼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단순해 보이는 기호들과 야, 여 같은 선들의 조합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야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미사키, 그거 뭐야? 내가 아는 글자가 아닌데. 미사키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거 한글 키보드야. 한국 글자로 타이핑하는 거지. 아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글자로 왜 타이핑을 하는 건지, 그게 일본어보다 더 편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미사키야,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아니야, 한국어는 못해. 그런데 이 글자로 일본어를 쓸 수 있거든. 더욱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글자로 일본어를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미사키는 아야의 의아한 표정을 보고는 직접 시연해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아야에게 보여주며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였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를 오하요 고자이마스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를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로 적어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본어 발음이 한글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아야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이게 더 편해. 미사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훨씬 편해. 한자 변환할 필요도 없고 히라가나 가타카나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들리는 대로 적으면 돼. 그런데 미사키의 다음 말이 아야의 호기심을 완전히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요. 미사키는 아야에게 한글의 신기한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둘은 학교 도서관에 앉아 한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사키가 설명해 주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표현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배열이 훨씬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이것만 알면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니까. 아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외국 글자를 배워서 뭐 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사키가 보여준 예시들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사는 시옷과 아의 조합, 랑은 리을과 아, 그리고 이응의 조합이라고 설명해줬어요. 복잡해 보이는 글자도 사실은 간단한 구성 요소들의 결합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사키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일본어는 표기할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서 써야 하잖아. 그런데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훨씬 간단해. 아야가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언제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어? 미사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6개월 전쯤인가. 처음에는 한국 아이돌 때문에 시작했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글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 그러다가 한글이 정말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일상적인 타이핑에도 써보게 된 거야. 아야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어때? 생각보다 훨씬 빨라. 특히 긴 문장 쓸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분이야. 마치 비밀 코드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아야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기억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또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며 한 글자씩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름인 아야를 한글로 써보려고 했습니다. 아는 쉽게 이응과 아로 만들 수 있었고, 야는 이응과 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야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며칠 뒤 아야는 더욱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 이름을 한글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평소 사용하던 AYAKA1208 대신 새로운 한글 이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야는 온라인 한국어 사전을 뒤져가며 예쁜 단어를 찾았습니다. 꽃, 별, 딸, 바람 같은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하늘. 푸르고 넓은 하늘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하늘이라는 한글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라인 프로필까지 모두 하늘로 바꿨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아야 이거 뭐야? 이상한 글자네. 한국 글자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아야는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한글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타이핑이 얼마나 편한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황했던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던 유리와 사키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해볼래.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일본어보다 빨라.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재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야의 한글 사용은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사키와 아야 둘만 사용하던 한글이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학급의 절반 이상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은 한글 자판 설치하는 방법을 서로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 조합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나카는 다나카, 사토는 사토, 스즈키는 스즈키로 써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을 한글로 표현해봤어요. 오하요는 오하요, 아리가토는 아리가토, 사요나라는 사요나라로 쓰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이들은 더욱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게임 채팅에서 한글로 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일본어로 채팅하는 대신 한글로 소통했어요. 다른 유저들은 이상한 글자라고 여겼지만 아이들끼리는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되었거든요. 마치 암호 같아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일기장에도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부모님이 볼까봐 쓰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글을 모르시니까 안전했거든요. 오늘 다나카군이 내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다. 조금 떨렸다. 이런 식으로 솔직한 감정들을 한글로 표현하면서 일기 쓰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더 나아가 자작시까지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야가 처음으로 한글시를 써서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푸른 하늘 아래서 나는 꿈을 꾸었다.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고. 일본어로 쓴 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글의 둥글둥글한 모양 때문인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이었어요. 아이들은 평소 쓰던 일본어 단어들을 한글로 바꿔보며 새로운 언어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모시로이를 오모시로이로, 타노시이를 다노시이로, 우레시이를 우레시이로 적어보며 일본어의 소리를 한글로 옮기는 실험을 계속했어요. 심지어 일본어와 한글을 섞어서 쓰는 독특한 표현법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노시이했어. 그 영화 진짜 오모시로이야. 이런 식으로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섞어 쓰면서 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재미를 느꼈어요. 아야와 친구들은 한글이 단순히 다른 나라 글자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특별한 소통 도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새로운 한글 단어를 가르쳐주고 예쁜 문장을 만들어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지켜본 선생님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미술 선생님은 한글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칭찬해 주셨고, 영어 선생님은 다른 언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아직 진짜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글 열풍이 학급 전체로 번져나갔을 때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카무라 하루카였어요.
하루카는 평소 말수가 적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였습니다.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아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는 대부분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놀 때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하루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평소처럼 혼자 앉아있던 하루카는 아야와 친구들이 한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루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야는 하루카가 말을 걸어온 것만으로도 놀랐습니다. 평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하루카야, 이거 한글이야. 같이 해볼래? 아야는 친절하게 하루카에게 한글 키보드 설치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하루카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연습하더니 금세 기본적인 조합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일본어로는 말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카가 처음으로 단체 채팅방에 보낸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하루카가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사키가 대답했어요. 하루카 잘했어. 같이 연습하자. 그날부터 하루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글 연습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연습하고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카는 자신만의 한글 이름도 만들었어요. 보름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빛을 내는 보름달처럼 되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친구들은 하루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한글 입력 속도 경쟁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한글 단어 조합 내기에서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어요. 특히 하루카는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공책에 한글 글자들을 예쁘게 써보면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즐겼어요. 이응의 둥근 모양, 이의 곧은 선, 의의 수평선이 어우러져 만드는 조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로 쓴 시도 있었어요. 작은 새가 조용히 날아간다. 아무도 모르게. 하늘 높이. 하루카의 시를 본 친구들은 감동했습니다. 조용했던 하루카의 내면에 이런 따뜻한 감성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하루카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글로 쓰면 진짜 내 마음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루카는 특히 한글의 소리와 의미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어 단어들의 뜻을 찾아보면서 일본어와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하늘과 꽃가처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주는 느낌의 차이를 탐구했어요. 학급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조용했던 하루카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평소 대화하지 않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던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사용이 학급 전체로 확산되자 일부 선생님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새로운 관심사 정도로 여겼던 선생님들도 상황이 달라지자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된 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수업 중에도 자연스럽게 한글로 메모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국어 시간에 하루카가 감상문을 한글로 써서 제출했을 때 야마다 선생님은 당황하셨습니다. 하루카, 이게 뭐니? 한글로 쓴 감상문입니다. 일본어로 다시 써서 내야지. 하루카는 실망했지만 다시 일본어로 써서 제출해야 했어요.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수학 시간에 아야가 문제풀이 과정을 한글로 적었을 때, 영어 시간에 미사키가 단어 뜻을 한글로 정리했을 때도 선생님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특히 담임인 다나카 선생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은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글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니? 아야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냥 재미있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학생이야. 일본어를 제대로 배우는 게 먼저지 외국 문자에 너무 빠져서는 안 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앞으로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자. 아이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소중한 소통 방식이었는데 어른들은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루카는 특히 충격이 컸어요.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알았는데 그걸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한글로요. 정말 실망이야. 왜 우리가 뭘 쓰든 상관없을 텐데. 선생님들은 이해 못해.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수업 시간에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친구들끼리만 있을 때는 한글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했어요. 휴대폰 메신저에서는 물론이고 개인 일기장에는 한글과 일본어를 섞었으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암호 같은 표현법도 개발했어요. 중요한 내용은 한글로, 일반적인 내용은 일본어로 쓰는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시험이 있었다. 어려웠지만 열심히 했다. 그런데 다나카군이 나를 봤을 때 얼굴이 빨개졌어. 이런 식으로 특별한 감정이나 비밀스러운 내용은 한글로, 일반적인 일상은 일본어로 기록했어요. 하루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글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연습하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가사를 따라 불렀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들을 시청하며 언어 너머의 문화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사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팬이 되어 한국어 댓글을 달아보고 한국 팬들과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야는 한국 웹툰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번역본을 보다가 점점 원본으로 도전해보며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선생님들의 제재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한글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들만의 특별한 언어라는 소속감이 더해져 한글은 아이들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곧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제약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한글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창구가 되었어요.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 탐험에 나섰습니다. 아야는 도쿄 시노쿠보의 코리아타운을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간다고 하고는 혼자 전철을 타고 시노쿠보역에 내렸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한국 음식점, 화장품 가게, K-POP 굿즈샵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아야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에 한글로 적힌 음식 이름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한글로 적힌 메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저씨,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주문에 성공했습니다.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일본분이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아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무척 기뻤습니다. 자신의 한글 공부가 실제로 통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미사키는 다른 방법으로 한국 문화에 접근했어요. 한국 드라마 시청에 푹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어 자막으로 보다가 점점 한국어 자막으로, 나중에는 자막 없이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라마 속 감정이 담긴 대사들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공부했어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감정 표현들이 일본어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흥미로웠어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일본어의 경어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루카는 한국 게임에 도전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한국 유저들과 채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색한 표현들이었지만 한국 유저들은 친절하게 도움을 줬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게임 재미있게 하세요. 이런 반응들을 받으며 하루카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 친구의 관심은 더욱 확장되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고 했다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아야는 세종대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백성을 위해 이런 쉬운 글자를 만들다니. 미사키도 감동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다 세종대왕 덕분이야.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발효 과정을 통해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한국 문화도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를 더해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방학 중에 세 친구는 함께 한국 문화체험관을 방문했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한국어로 이름도 써보았습니다. 특히 붓으로 한글 서예를 써보는 체험이 인상 깊었어요. 하루카가 보름이라는 자신의 한글 이름을 붓으로 쓸 때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쁜 이름이네요. 한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아이들에게 한글은 이제 감정과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접하는 창구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날 아야가 집에서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아야야, 그게 뭐니? 예쁜 글자네. 할머니, 이거 한글이에요. 한국 글자요. 할머니는 아야의 일기장을 자세히 보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도 어릴 때 한글을 본 적이 있단다. 정말요? 응,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한글이 참 아름다운 글자라고 생각했어. 둥글둥글하면서도 반듯한 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구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야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야. 할머니 때는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 너희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할머니의 응원을 받은 아야는 더욱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한글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아야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막연하게 대학에 가야겠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구체적인 꿈이 생긴 거예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의 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야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떤 대학이 교환학생을 받는지, 지원 조건은 무엇인지,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꼼꼼히 조사했어요. 부모님께도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아야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야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들도 대부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또래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미사키는 다른 방향으로 꿈을 키워나갔어요.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거예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두 나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사키는 통역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실무 경험은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나 경제 교류에서 활동하는 전문 통역사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꿈을 구체화했어요. 언젠가 저도 저런 중요한 자리에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미사키는 한국어 공부와 함께 일본어 실력도 더욱 다졌습니다. 통역사가 되려면 두 언어 모두 완벽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루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던 하루카가 한국어 교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신처럼 내성적인 아이들도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거죠. 하루카는 교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사범대학 한국어 교육과에 진학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한국에서 연수도 받고 일본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경험을 쌓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세 친구는 각자의 꿈을 한글로 메모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목표 대학, 필요한 성적, 준비해야 할 시험, 쌓아야 할 경험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야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미사키와 하루카가 축하해주고, 미사키가 통역 관련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면 다른 친구들이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하루카가 한국어 교육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아야와 미사키가 피드백을 주며 함께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글로 시작된 우정이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사용을 반대했던 담임 선생님도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도 감동받았어. 꿈을 향해 계속 노력하렴. 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모국어 실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한글을 배우면서 일본어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어느 날 세 친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는 거였어요. 그동안 각자 한국 문화를 경험해왔지만 이제는 직접 한국에 가서 배운 것들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용돈을 모으고 여행 계획을 짜는 모든 과정을 한글로 진행했어요. 여행 일정표도 한글로 작성하고 가고 싶은 장소들도 한글로 정리했습니다. 경복궁, 명동, 동대문, 홍대, 이태원 같은 유명한 장소들은 물론이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대학교 탐방도 계획에 포함했어요. 특히 자신들의 꿈과 관련된 장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야는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고 싶었고 미사키는 국제회의장이나 통역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하루카는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한국어 학당을 견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드디어 한국 여행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여름 아야, 미사키, 하루카를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이 함께한 해다. 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올 때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그동안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만 들었던 한국어가 현실에서 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2시간 정도의 비행 후 드디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휴대폰 화면에서만 보던 한글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하루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관광입니다. 심사관이 놀라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아이들은 그 순간부터 확신했어요. 자신들의 한글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모든 지하철 안내방송을 이해할 수 있었고 노선도도 스스로 읽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 정거장은 명동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숙소의 짐을 풀고 본격적인 서울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명동 거리에 나서자마자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까지 모든 곳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야는 첫 번째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주문해보는 거였죠. 아이들은 김치찌개 집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모든 음식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냉면. 그동안 신호쿠보에서 봤던 메뉴들이 본고장에서 펼쳐지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아야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했습니다. 아저씨, 김치찌개 5개 주세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어머, 일본에서 오셨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아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무척 기뻤습니다. 네,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열심히 공부했나 보네. 맛있게 드세요.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둘째 날에는 각자의 꿈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아야는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봤어요. 넓은 캠퍼스와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며 언젠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일본에서 왔는데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꿈이 되었어요. 대학생들이 응원해주며 말했습니다. 꿈을 이루시길 바라요.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면 연락하세요. 미사키는 국립국제교육원을 방문했어요. 한국어 교육과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미사키의 통역사 꿈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직원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통역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언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처럼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죠. 하루카는 서울 시내의 한국어 학당을 견학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언젠가 일본에서도 이런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학당에서 만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요.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셋째 날에는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창덕궁에서 한국의 역사를 느꼈어요. 특히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야가 동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인사동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도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한글 이름을 붓으로 써보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루카가 쓴 보름이라는 글자를 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쁜 이름이네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넷째 날에는 현지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사전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한국 고등학생들과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한글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해요. 언제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처음에는 키보드 때문에 시작했는데